네, 안녕하십니까. 정 본부장입니다. 네, 오랜만입니다. 이 데스크. 저쪽 데스크가 좀 화면은 좋은데, 뒤에 TV를 저기 좀 이렇게 유튜브 걸 좀 틀어놨더니, 자꾸 누구 뭐 저작권 어쩌고 해가지고 자꾸 이게 태클이 들어와가지고 그게 좀 힘드네요. 저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구독자 몇 명 되지도 않는 데서 그렇게 뭐 얘기를 하니까 참 좀 우습습니다. 뭐 영화 무슨 뭐 리뷰하는 데는 뭐 다 저작권일 텐데 그건 왜 아무 말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, 아무튼 뭐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죠. 뭐 영상 뭐 저기 좀 뭐 간단한 영상이라도 이렇게 올리는데, 근데 뒤에 이렇게 뭐 이렇게 좀 괜찮았는데, 아무튼 뭐 상관없습니다.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중요한 건 핵심이니까. 인생이라는 것이 뭐 사실 뭐 그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다 가면은 재미가 없죠. 예.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냥 하는 대로 다 되고 그냥 본인들이 그냥 건 쪽만 다 카지노처럼 다 맞고 이러면 재밌을 것 같죠. 재미가 없어요. 그게 재미가 없습니다. 그래서 뭘 해나가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, 자꾸 이렇게 뭐 길 이쪽 가니까 막다른 골목도 있고 이래야 사람이 머리를 굴리게 되는 거예요. 예. 이 머리를 굴리게 된 인간이라는 것은 이게 자꾸 머리를 굴려가면서 두 번째, 세 번째 트라이얼을 안 하게 된다는 거, 이런 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. 트라이얼 에러스 이런 걸.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게 결국은 자꾸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그 맛입니다. 예,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맛. 뭘 위해서?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. 그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뭔데? 여러 가지가 있겠죠. 여러분들, 제가 늘 청년회에서 중요시 여기는 거는,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돈 하나,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이 돈 하나만큼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어떤 성공이라는 개념이 돈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. 물론 저도 상당히 돈을 좋아하고 돈 버는 걸 좋아하고 큰 돈을 좋아하지만, 제가 돈을 좋아하는 이유는 돈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돈을 벌고 싶은 거지, 돈 자체를 벌어서 제가 뭐 이렇게 영화를 누리겠다는 생각은 추워도 없어요. 예. 왜냐면 어차피 그 돈 다 싸들며 지고 가지도 못하기 때문이죠. 자, 그 말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KFC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. 여러분들 뭐 KFC 뭐 유튜브 보면은 뭐 KFC 할아버지가 나이 들어가지고 늙은 나이에 성공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, 또 1008번 거절을 이겨내고 성공한 KFC 할아버지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, 그 얘기를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, 그 얘기도 물론 있죠. 근데 그런 얘기만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재미난 얘기를 좀 들려주고 싶어서 그래요. 예. 이게 그러니까 같은 어떤 팩트를 봐도, 소위 얘기해서 뭔가의 어떤 소위 얘기해서 지금 성공가도로 달리고 있는 사람이라거나 또는 그런 걸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르게 본다는 얘기예요.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게 아셔야 됩니다. 자, 일단은 KFC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프라이드 치킨의 유래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. 저는 사실 그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. 원래 KFC 할아버지의 어떤 그런 얘기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얘기고, 근데 KFC의 유래가 옛날에 남부 흑인, 그러니까 사실 이 프라이드 치킨이라는 것이 흑인들을 조롱할 때 쓰는 말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저는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별로 잘 싫은 게 뭐냐면, 잘 모르는 게 뭐냐면, 누구를 이렇게 비아냥거리거나 조롱하는 것에 어떤 내용을 잘 모릅니다. 근데 이제 프라이드 치킨을 제가 보니까, 요번에 KFC 말씀드리려고 제가 프라이드 치킨을 찾아보니까, 오늘 점심 먹을 때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임원들하고 식사할 때 그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. 근데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, 솔직히. KFC가 남부 흑인들이, 예를 들면 백인 주인들이 자기들이 이제 로스트 치킨이죠. 로스트가 말하자면 통구이, 치킨 통구이를 해가지고 이제 오븐에다 구워 먹잖아요. 근데 그래서 그 오븐에다 구워 먹고 나서 남은 것들,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좋아하는 게 이렇게 닭가슴살 이런 걸 좋아했나 봐요. 이렇게 다리살. 그래서
날개나 목, 그리고 이렇게 약간 살이 별로 없는 부분들을 그냥 버렸다 그래요. 모르겠습니다. 그걸 진짜 왜 버렸는지. 근데 그 버린 부분들을 흑인 노예들이 기름에 튀겨서 먹으면서 그게 이제 프라이드 치킨이 됐다. 이런 유래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는 그 얘기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얘기는 사실은 저는 별로 하고 싶진 않아요. 왜냐면 그때 못 먹고 못 살 사람이 흑인밖에 없었겠습니까? 백인들도 못 먹고 못 사는 사람 많았고, 그게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그 모든 계층을 자꾸 나누려고 그러는 건데, 1800년도, 1700년도 이럴 때는 미국은 다 못 살았어요. 다 힘들고 백인들도 힘들고. 근데 그 못 사는 사람들 중에서 백인들도 치킨 프라이드 해 먹었을 것이고 흑인도 해 먹었을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흑인이라고 단정 짓지 말고 차라리 그 약간 좀 없는 사람들이 살이 없는 부분을 치킨을 튀겨가지고 먹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거의 유래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. 아무튼 이런 얘기가 좀 있었다는 얘기만 말씀을 드릴게요. 여기는 제가 별로 중요시 여기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얘기들을 막 이렇게 부각시켜서 얘기하는 유튜버가 있어요. 저는 그래서 제가 유튜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. 저는 민간단체의 장이지 유튜버가 아니에요.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호기심을 일으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. 여러분 성공이 필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. 자, 이 KFC가 결국 이제 이 KFC 할아버지가 그 프라이드 치킨을 이제 본격적으로 판 미국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요리는 많았다고 해요.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닌 것 같고. 근데 팩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65세의 나이에 이 사람 이름이 뭐냐면 샌더스죠. 샌더스. 힐란 샌더스. 힐란 샌더스. 샌더스 이름 멋있습니다. 예, 샌더스. 1890년에 태어나서 1980년에 죽었어요. 그러니까 사실은 참 장수했죠. 90세를 살았으니까. 90세를 살았어요.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얼굴 있지 않습니까? 관상으로 보면 귀가 잘생겼고 턱이 좋아요. 그래서 말년운이 좋을 상이죠. 예, 말년운이 좋을 상입니다.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보면은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의 꿈을 절대로 버리면 안 되는 것인가,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꿈이라는 것이 과연 돈만 관련된 것인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. 그러니까 KFC 할아버지가 성공했다는 것이 KFC가 그 돈을 많이 벌어 성공했다는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자, 일단 이 할아버지가 유명해진 것은 1965세 때, 1956년이에요. 80년에 죽었으니까 56년인 때가 65세란 얘기죠. 이때 이 사람이 성공을 했어요. 뭘로? 이 사람이 이제 성공한 게 이때 성공한 게 아니라 이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레시피를 팔고자가 도전했다는 얘기지. 예, 도전했어요. 그러니까 아무튼 65세에 도전한 거예요. 성공이 65세 한 게 아니라 65세에 도전을 한 겁니다. 예, 도전을 했고 64세, 그러니까 64년생, 1964년에, 그러니까 73세죠. 예, 73세에 미국과 캐나다 600개 넘는 프랜차이즈를 만든 거예요. 그러니까 65세, 73세 사이에 65세에 본인의 레시피를 팔고자 도전했고, 그리고 1964년에 73세에 결국 그 성공했다. 이 얘기만 팩트로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돼요. 이게 뭐냐면,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65세에 KFC를 시작해서 73세에 성공했다까지를 아는 게 아니라 65세에 또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. 65세에 트라이를 해서 73세에 성공을 한 겁니다만은 실제 그 성공이란 거가 실패의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는 거예요. 자, 힐란 샌더스는 1890년도에 미국 인디애나의 한 농장에서 태어났습니다. 예. 어디에 옛날 얘기 같죠? 예. 6살 때 아버지를 여있고 엄마가 토마토 통조림 공장에 다녔어요. 다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어요.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미국 서민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. 그래서 애들을 돌봐줘야 되고 자기가 장남으로서 애들 돌봐줘야 돼가지고 7살 나이에 빵, 야채, 고기 이런 것들을 능숙하게 다뤘다 그럽니다. 요리를 좀 했던 거죠.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년 가장이었던 거죠. 엄마는 이제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. 근데 10살쯤 돼가지고 이제 농장에서 일을 시작했고,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시련은 아니에요. 그때 당시에는 다 있었던 일이지만 이걸 시련으로 포함시키진 않겠습니다. 그냥 그랬다는 얘기예요. 근데 이 사람의 시련이 뭐냐면 12살 때 어머니가 재혼을 했는데 새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. 이때부터 시련이 첫 번째 시련이 온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럭키는 뭐냐면
어머니가 통조림 회사를 가는 동안에 7살 나이에 내가 고기를 잘 다룰 줄 알게 됐다는 것이 탤런트를 하나 얻게 된 거예요. 인생에서. 근데 이 사람이 첫 번째 시련이 뭐냐면 어머니가 통조림 공장에 다니는 게 시련이 아니라 어머니가 재혼을 했는데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80마일 떨어진 농장에서 이모랑 같이 살았대요.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시련이죠. 자, 첫 번째 본인의 럭키와 그 첫 번째 시련을 이제 하나씩 말씀드렸습니다. 그럼 두 번째 이 사람의 럭키는 뭐였냐면, 럭키가 아니라 이 사람의 좋은 트라이죠. 왜? 자기가 동생을 돌봐야 되는데 7살 나이에 그걸 역경을 디디고 트라이를 한 거예요. 자, 그럼 이 사람의 두 번째 트라이는 뭐냐면, 어떻게 보면 그게 뭐 아직까지 눈에 띄는 인생이 없어요. 근데 1906년에 17세의 나이에 미 육군에 입대했어요.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. 미국은 징병제가 아니잖아요. 육군에 입대해서 쿠바에서 군생활을 했고 1907년에 1년 정도 해서 전역을 했어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 때문에 쿠바에 육군에 입대를 한 거예요. 이때만 해도 모병제란 말이죠. 그 철도 노동자, 뭐 보험 판매, 뭐 강 운영을 운영하는 페리 보트 회사 운영하고, 뭐 타이어 판매를 하고, 뭐 조명 시스템 제작하고 별의별 일을 다 했던 것 같더라고요. 근데 결과는 실패했어요. 자, 두 번째 실패입니다. 이 사람이 두 번째 실패. 철도 노동자 등등 별의별 거 다 했는데 안 됐다는 거죠.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피셜한 일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. 본인이 무슨 뭐 한마디로 인플로이를 하려다가 이제 안 됐던 거예요. 예, 인플로이. 예, 그다가 이제 또 셀프 인플로이도 한번 해본 거고, 또 심지어 비즈니스도 한번 해본 거죠. 뭐 보트 회사 운영도 해본 거, 이런저런 걸 다 하면 자기가 시도를 한 겁니다. 근데 안 됐어요. 예.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세 번째 트라이가 뭐냐면 1930년에 뭐 켄터키주 국도 옆에 있는 뭐 주유소를 하나 운영하게 됐다는 거예요.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국영지 트레이드를 통해서 뭘 한 겁니다. 거기다 작은 창고를 하나 개조해가지고 여행자들을 위한 전통 남부 요리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이름을 샌더스 카페라고 줬다고 합니다. 참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사는 거예요. 그리고 닭 튀김 요리를 만들어냈는데 여기가 닭 튀김 요리가 맛있어가지고 2년 동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유명했답니다.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유소를 없애고 식당 운영에 들어갔답니다. 이게 이 사람의 세 번째 트라이예요. 그리고 실제 좀 잘 되기 시작한 겁니다. 이때부터. 근데 이건 뭐 그냥 약간은 잘 되면 이제 나중에 우리 큰 걸 생각하면. 근데 이 사람이 또 재밌는 게, 그래가지고 이제 켄터키 주에서 나는데 유명해졌어요. 그 동네에서 좀 유명해진 거지. 응? 동네에서 좀 유명해진 거야.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잘 되는 줄 알다가 보니까 또 어떤 하단 모텔을 인수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식당하고 모텔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또 불이 나버린 거야. 예, 불이 났어. 그러니까 남은 돈 겨우 모아가지고 불이 났다는 것 때문에 또 한번 시련을 겪었어요. 근데 그걸 또 이겨내서 1941년에 140석 규모의 식당을, 모텔을 또 재건축합니다. 그러니까 난 여기서 굴하지 않은 거예요. 1941년에 39년에 자기 식당과 모텔이 불 샀는데 41년에 다시 140석 규모의 식당으로 다시 만든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기를 기회로 다시 만든 거죠. 불이 탔는데 그걸 리모델링 해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 자체가 어떤 시련이 와도 그거를 긍정적으로 자꾸 대처하는 거예요. 근데 여기는 이러면 또 했는데 이 41년에 12월에 2차 세계대전이 터져버리네. 140석 규모의 식당을 열었는데 1941년에, 근데 12월에 진주만 있잖아요. 아시죠? 그것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터져버렸어요. 관광사람 싹 죽었습니다. 어떻게 됐어요? 문을 닫게 된 거예요. 리모델링에서 돈을 어렵게 만들어냈는데 문 닫았습니다. 이 사람의 네 번째 시련입니다. 근데 이 네 번째 시련을 이 사람은 또 이제 다섯 번째 응전으로 답하는 거죠. 뭐였냐?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문을 닫을 바에는 내가 뭔가 하나의 레시피를 하나 개발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본인만의 특별한 그 튀김 기계, 고압 튀김 기계하고 11가지 허브와 향신료를 이용한 본인만의,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켄터키 오리지널 레시피를 그때 개발했대요. 자기가 문 닫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집에 앉아가지고 혼자 막 개발한 거예요. 왜? 여기서 멈출 수가 없는 거지. 예. 그래서 이 사람이 다섯 번째 어떤 응전을 한 것이 바로 뭐냐면 오리지널 레시피입니다. 오리지널 레시피예요. 그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오리지널 레시피를 해가지고 다시 샌더스 카페가 10년 동안 참 인기를 끌었대요. 예, 잘 됐답니다. 그래서 50년도까지 잘 됐는데,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한 게 뭐냐면, 야,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거 이거 여기서만 이 레시피를 여기서만 할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다 이제 하고 좀 이 판을 넓혀야 되겠다.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켄터키 주에 명예 커널 뭐라고 하냐면 이제 대령이에요. 그 칭호를 받았다 그래요. 그래서 자기가 그 사실을 지금 뭐 아시겠지만 뭐
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고 어릴 때 엄청 고생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본인이 그 어떤 명예 커넬이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고 있겠어요. 그걸 맨날 하고 다닌 거예요. 그 켄터키 주지사가 준 그 넥타이를. 여러분들 보면 그 약간 리본 넥타이 그게 켄터키 커넬의 명예 커넬의 그 넥타이예요. 예, 그 넥타이를 입고 그 흰 양복, 예, 그걸 입고 다녔던 거예요. 왜? 이게 자기가 어떤 명예스러운 거예요. 남들은 그게 뭐 창피했을지 모르지만 본인은 그게 너무나 명예스러워서 그걸 하나의 아이콘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이미지 작업한 것이 이제 그 사람이 5번째 응전 이후에 본인이 하고 싶었던 것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65세에 그 사람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레시피를 가지고 뭔가의 사업을 시작하기 전의 얘기입니다. 이게 전의 얘기예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5가지 실험하고 그리고 5가지 응전 끝에 샌더스 카페를 통해서 레시피를 만들어내서 65세에 시작을 한 겁니다. 뭘?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KFC를 시작을 한 거예요. 65세 이전부터,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이 사람이 7살 때부터 지금까지 65세까지의 기간은 65세를 위한 준비된 기간이었어요. 5가지는 실패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었고 5가지 응전이 있었던 겁니다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뭐 65세 이 사람이 나이 들어가서 갑자기 뭐 정신이 나가가지고 한 게 아니라 늘 그 사람이 뭔가를 본인이 뭔가를 잘하는지는 처음엔 몰랐던 거죠. 예, 그래서 뭘 이런 것처럼 음식도 하고 소위 얘기해서 뭐 쿠바에서 군생활도 하고 뭐 국도 옆에서 뭐 주유소도 하고 그리고 뭐 이상한 뭐 닭튀김 요리를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무슨 어떤 식당을 한 거예요. 그래서 닭튀김 요리를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소위 얘기해서 자꾸 뭔가를 이제 시도하다 보니까 본인이 하나를 개발하게 된 겁니다. 마치 교촌치킨 같이. 그러면서 결국은 본인이 결국 뭘 잘하는지 알게 되고 본인이 그 유일하게 잘하게 된 것을 65세 때 발견해야 된 거예요. 예. 65세 때 발견하는 겁니다. 그 레시피를 발견해낸 거예요. 물론 55세 때 발견해서 10년 동안 그 레시피를 자기가 이제 갈고 닦아서 65세 때 그 레시피를 가지고 터트려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3세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KFC가 나오게 된 겁니다. 그러니까 첫째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은 다 누구나 다 유한한 인생입니다. 80세밖에 못 살아요. 90세까지 80세밖에 못 삽니다. 근데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80년 동안 몇 푼을 벌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시련을 통해서 응전을 했고 그 응전을 통해서 꾸준하게 뭔가를 내가 이겨내려고 했고 그 이겨내는 내가 뭘 잘하는지를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끊임없이 하려고 계속 달려들었다는 거예요. 그건 정말 대단한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내 인생 자체의 효용을 상당히 높여버린 겁니다.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빨리 성공해서 20대 성공해서 80대까지 그냥 누워 자는 것보다 이 인생이 훨씬 멋있습니다. 제가 봤을 때.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KFC 프라이드 치킨이 여러분들한테 주는 그 어드바이스는 뭐냐면 인생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무슨 거절을 얘기하고 성공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든 뭘 알고 싶든 뭘 이겨내고 싶든 뭘 벌고 싶든 간에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상당히 소중하고 그 인생 동안에 여러분들이 계속 뭔가에 대해서 응전해야 된다는 거. 뭔가의 실현에 대해서 계속 응전해야 된다는 거. 아놀드 토인비가 얘기했던 도전과 응전. 그 응전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 그게 바로 가장 큰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